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요즘 밖에 햇빛이 이번 여름이 아무리 좀 더웠다고 지금도 좀 덥긴 한데요. 평소보다. 그래도 보면 그 햇빛의 느낌이 좀 다르죠. 곡식을 연글게 만드는 풍성한 한가위를 준비하게 되는 그런 가을 햇빛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때쯤이면 시장이나 슈퍼에 물건도 많아지고 야외에 나가면 교회에 나가면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들녘들이 보이면서 군데군데 빨갛게 먼저 수줍게 물이 들은 단풍도 얼핏 보이고 고추 잠자리들도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왠지 좀 풍성하고 가을 설레고 가을을 맞아서 마음이 설레고 너무 앞서갔네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남성분들 가을은 또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상하게 가을만 오면 또 마음이 좀 센치해지면서 또 이렇게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 그런 가을의 맛이 이상기후로 너무 날이 더워져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새 보면 조금씩 그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잘 때도 좀 선선해지는 것 같고요. 조금씩. 예. 어쨌든 참 역대로 덥고 힘든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오늘은 저 국민연금 얘기 가볍게 한번 지금 사실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은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수오지나 삼국지나 옛날 그런 데 보면 장수가 쫓겨서 패주하는 상대 군사들을 뒤쫓아서 적진 깊숙이 따라 들어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자기 부하들은 매복에 당해서 점점 없어지죠. 그것처럼 시장에서 지금까지 상반기 여름까지 해서 시장을 주도했던 빅테크와 그 다음에 AI였는데 걔네들도 지금 8월부터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전체 시장이 지금 점점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게 문제냐 저게 문제냐 하는데 역시 보면은 4.0%를 넘어서 그 위에 박스권에 안착해버린 미국의 장기채 금리와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이러저러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오르고 있는 유가와 그런 인플레 이상 조짐 다시 혹시 반등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시장의 뒷발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경제 지표는 계속 연착륙 가능하다. 경기 침체는 이제 완전히 없다. 그게 대세론이 됐고요. 연준도 더 이상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다. 거기까지 완성이 됐는데도 그럼 모든 게 완전한데 더 이상 걱정할 건 없는데 왜 시장이 8월부터 힘을 못 쓰고 있냐? 무슨 눈치를 보냐? 하니까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말은 했는데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99%의 확률로 다 동결을 점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단기채 금리도 같이 올라간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너무 비싸진, 너무 가치가 올라간 지금 주식시장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단기채만 해도 5.0%를 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서 안전하게 또박또박 받는
현금 시장이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들이 점점 더 멀리 퍼지고 있고요. 거기에 아무리 봐도 유가가 여기서 뭐 단기게 오르고 뭐 더 오르긴 힘들 것 같은데 왜 자꾸 유가가 더 오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지 하면서 또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 봐도 중국도 반등할 거다 이제 하는데도 아무리 봐도 예전만큼 전 세계 경제가 중국이 살아난다 해도 확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는데 역시 유럽도 지난 7월부터 같이 그 월드 투어 콘서트 하면서 예고했던 것처럼 미국도 유럽도 아주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고금리를 1년, 2년 계속 유지할 거다 라는 거를 그 이후로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유럽도 또 한 번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인데 인플레는 또 잘 안 잡히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미 유럽에선 그런 느낌이 오고 있고요. 예. 어쨌든 자산시장은 주식도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뭐 그런 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이웨이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잠깐 옆길로 새서 국민연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생긴 게 1988년 호돌이 올림픽 때부터 생겼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뭐 옛날 그 못 살던 개발도상국 뭐 신흥국 그것처럼 니들 노후는 니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해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정부가 이 모든 경제부터 국민들의 어떤 복지까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아주 저 못 살던 나라가 아니면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게 정책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고 그걸로 재정을 꾸리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노후에도 그 건강보험 대주듯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안정된 시스템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이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이 나왔던 거죠. 예, 우리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기적으로 언젠간 우리도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런 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점점 인구가 확 줄어들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멸망할 나라가 되리라고는 그 당시엔 꿈도 못 꿨죠. 오히려 애 좀 그만 나라 해서 둘만 나 잘 키우자 뭐 그런 운동도 70년대까지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정말 못 살지만 애기들을 엄청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나왔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1955년부터 1963년도 보통은 이제 한 1964년도까지 해서 한 10년 10년 정도에 1955년부터 해서 10년 정도에 걸쳐서 굉장히 인구가 아이들을 많이 낳았던 시기에 나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2016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2016년도부터 지금 2023년까지 국민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될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굉장히 막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젊은 세대가 이렇게 줄어들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최근 7, 8년 동안 국민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될 베이비붐 세대 은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돈을 내야 될 젊은 사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도 1월에 계산을 해봤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대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급해줘야 될 베이비붐 세대는 계속 은퇴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또 뭐 60만 돼도 환갑잔치하고 다들 축하할 정도로 일찍 죽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래서 환갑잔치 어디서 창피해서 못하죠. 정말 조용하게 아예 안 하고 안 하는 집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생일상이나 한번 어디 가서 하지. 친척들 뭐 불러가지고 뭐 환갑잔치 하는 거 이제 좀 창피하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많아지는데 젊은 인구가 이렇게 급하게 줄어드는 지금 이 상황이 많아지면서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갑자기 지급해야 될 돈은 많아지는 상황이 7, 8년 전부터 가속화가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이 재정이 오링나냐? 빵꾸가 나냐?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엄청나게 많이 그 모인 돈으로 기금으로 그걸로 이자도 받고 밖에 나가 투자해서 투자 배당도 받고 하면서 계속 돈을 굴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산기 두드리면 열심히 그렇게 굴려서 잘 이득을 낸다고 가정을 해도 2041년도부터 20년도 안 남았네요. 지금 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국민연금 받게 되는 때가 20년 후인 분들도 있겠죠. 굉장히 속이 짜죠. 이런 얘기 들으면. 매달 국민연금 얼마나 많이 걷어갑니까? 그렇죠? 4대 보험 중에 제일 많이 걷어가는 것 같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사업주가 같이 내주긴 하지만 양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평생 내는데 자기가 받을 때쯤 되면은 재정이 적자다 하면은 불안하죠. 적자 되기 전에 또 계속 해마다 한 5년에 한 번씩 개정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개정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내고 그때마다 더 적게 받으라는 식으로 변하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내는 이제 내기 시작하는 젊은 분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국민연금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 주변에 가까운 어르신 한 분도 이렇게 예전에 보면 저희 뭐 아버지뻘 되는 분들 보면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연금, 교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야, 그분들 제가 예전에 받는 거 한번 봤는데요. 선생님 하시던 분인데 은퇴하고 한 달에 막 400 그 당시에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좀 경제가 조금 2000년 21세기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정체되기 2010년도 후반으로 정체되기 시작하니까 젊은이들이 야, 뭘 해서 뭐 돈 받아도 일찍 조기 은퇴되고 가만히 보니까 연금 엄청나게 받는 그런 공무원, 철밥통, 선생님, 교직원, 군인, 공무원 이게 짱이다 하고 거기에 다들 몰렸잖아요. 그러죠? 그분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려나? 그분들이 2021세기 들어와서 보면은 뭐 공무원 공부한다,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런 거 하도 몰려가지고 고시원이나 저기 독서실 들어가셔서 막 죄수, 삼수, 사수 하시고 제가 그런 분들 한 십몇 년 전에 여러 분 봤던 것 같은데요. 주변에 보이고 그분들도 이제 뭐 40대 됐겠죠? 그런데 그런 연금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던 뭐 교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거기도 결국은 국민연금 지금 요거하고 비슷하죠? 점점 받게 되는 돈이 적어지는 겁니다. 모든 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그 돈을 잘 굴려가지고 나중에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그만한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계속 오르고 모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주지만
20년 뒤에도 100만 원 주면 욕먹죠? 그때는 훨씬 물가가 짜장면 값만 해도 몇 배로 오를 텐데 돈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그 돈을 그 20년 동안 그 물가를 앞지를 정도로 일단은 불려야 됩니다. 굴려서. 그러죠? 웬만한 수익 갖고는 안 되고 물가 수익률보다 평균보다는 더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뭐 투자의 규제 뭐 어떤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일반적인 어떤 그 경제 성장하면서 오는 물가 인플레를 넘을 정도로 돈을 버는 아주 기초적인 것도 은근히 굉장히 어렵죠. 투자 시장에서 잃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쉬운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회원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돈 낼 회원들이 인구수가 줄어드니까요. 회비를 많이 걷어야 그 돈으로 지금 그 연금 타는 사람들을 커버를 해줄 텐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피라미드 다단계하고 비슷하죠. 연금 받는 사람이 적은데 계속 그 회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밑에서 많아야 돼요. 그래야 저 위에 다이아몬드 회원들을 받쳐주는데 종교단체하고도 비슷하죠. 어떤 사이비 종교단체 뭐 예전에 보면은 종교단체가 엄청나게 잘 나갈 때는 거기 사람들 다 모아다 갖고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 종교가 이제 사이비 종교가 점점 들어오는 아무리 포교 활동하고 선교 활동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적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뭔 일을 해야 되는데 내는 헌금이 적죠. 그러니까 그 종교 단체도 예전에는 엄청나게 몇십 년 전에는 잘 나가서 막 대도시 어딜 가도 막 큰 빌딩 어디 가나 눈에 보이던 그런 종교 단체들 유명한 저기 준 사이비급 종교 단체들 많이들 아시죠? 그런 것들 뭐 요새 보면은 새롭게 새로운 신지부나 새로운 그 건물 그런 거 못 올리죠. 그리고 아주 뭐 오래된 그런 낡은 건물에서 아주 오래된 그 회원들, 신도들만 버티고 있고 다 그 양반들 이제 늙어 돌아가시면 새로운 있던 회원 받는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 종교 단체도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연금이 그런 식으로 된데 이게 지금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같은 보통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2016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데 그 회비를 내야 되는 연금을 내야 되는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앞으로 20년도 안 남아서 적자 나고 그러면서 이제 한 30년 가면은 기금은 완전히 고갈돼 빵꾸 난다. 심지어 지금처럼 열심히 그 돈을 잘 굴려갖고 자산시장에서 수익률을 잘 따박따박 올린다 해도 결국은 이 종교단체는 30년 뒤에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신도들이 안 들어와서. 그게 지금 금년에 계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령화와 국민연금의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 때문에 향후에 건보료 등의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이 연금에 대해서도 물리게 되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노후연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옆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고 우리한테도 이런 미래가 조만간 다가올 텐데 하고 제가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 당시 기사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게 작년 11월에 제가 쓴 글인데요. 한국 사람의 노후에 대한 고민을 그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노령화가 빨리 이루어졌었죠, 먼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노령층이 전체 인구의 40%까지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12%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옆 나라 일본 40%예요.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지금 잘 생활하는가 하고 작년 11월에 그걸 들여다본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 보고 참고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일본 노인분들이 얘기해주는, 우리한테 해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야, 이거 안심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있을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다야 하고 우리한테 해주는 조언이 있어요. 귀담아 들어야겠죠? 첫 번째는 배우자가 이렇게 갑자기 오래 아플 줄 몰랐다. 이게 뭐냐?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계속 아픈 사람도 당연히 많겠죠. 젊은 사람보단.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건강보험도 전 국민한테 돈을 걷어다가 그 돈으로 해줘야 되는데, 돈을 걷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도 예전만큼 받아가지고는 기금이 운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알게 모르게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죠.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심지어 뭐 상하수도 요금까지도 슬금슬금 조금씩 더 오르더라고요. 안 오르는 게 없는데. 문제는 연금액이 나이 들면 늘어날 줄 알았더니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다. 왜, 뭔 얘기냐? 건강보험료나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예전에 건강보험료 이만큼만 내면 되는데 나이 들어서 내라는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세금 이거저거 계속 더 내라는 게, 세금 결국은 나이 든 사람들을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전 국민한테 걷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은 점점 줄어드니까 1인당 내야 할 그런 사회 안전 보장을 위한 세금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그러겠죠? 우리도 10년, 20년 뒤에 내는 건강보험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당연히. 언젠간 건강보험료도 안 그러면 이제 고갈돼서 빵꾸 난다, 재정 빵꾸 난다, 뭐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물가도 계속, 물가는 떨어질 수는 없죠. 그냥 경제가 성장하든 경제가 침체되든 뭐 고금리가 되든 저금리가 되면 세상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 받았는데 내야 될 세금이나 물가는 그 당시 예상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서 보니까 더 올라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도 이런 피라미드 구조 때문에 결국은 고령자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고 있다.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죠? 얼마 전에 그 나온 것이 국민연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린다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는 국민연금 받는 거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세금을 물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연금 뭐 얼마 받고 하면 뭐 건강보험 뭐 피부양자 자격 박탈하고 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예.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점점 지금 여러 이제 국민연금이나 그런 데들이 재정적으로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매길 수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물가는 더 오르고. 병원 의료비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라고 하고, 노인들이고 직장이 없고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노령층이라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안 봐주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항목을 대서 건강보험료부터 해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가게 되더라.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걱정하는 글을 잠깐 이렇게 그 기사를 하나 갖고 와서 썼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이런 걱정을 할 때만 해도요, 1년도 안 돼서 이런 걱정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한 5년 뒤에나. 그런데 요새 이제 제가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뉴스에 그냥 한 얼마 전에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 개정안에 들어갔죠? 이대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서 뉴스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논의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일어난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바로 금년에 우리들의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나라의 재정 적자나 세수 부족이 너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튀어나온 겁니다. 즉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가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나라에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재정이 튼튼해야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두 번째는 기업의 법인세든 가정의 소득세든 갈수록 세수 부족이 지금 심해지니까 어떻게든 국민연금도 손봐야 할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구 절벽이 시작된 거죠. 밑에 가입층이 탄탄한 이런 똑바로 된 피라미드 구조 삼각형이 돼야만 맨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등급이 제대로 돈을 받고 연금을 받고 먹고 살 텐데요. 지금은 밑에서 들어오는 회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삼각형 구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구조가 되고 있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역삼각형 구조가 되면 그때는 이제 못 받는 거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 감소한다. 1년 새 7만 명이 줄어들었다. 수급자는 오히려 훨씬 많이 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2016년부터 사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그때부터도 시작된 거지만 그때는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올해 와서 이 문제가 터진 거는 그렇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벌써 1년 넘게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 적자 계속 줄어들고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거기에 재정 수지까지 악화되니까 이 문제가 터진 거죠. 이제는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연금 일찍 불안하니까 일찍 받고 싶죠. 은행 뱅크런 한 것처럼 일찍 받자는 조기 조령자는요 실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기 표로 한번 볼까요? 지난 10년간 본 겁니다. 2012년부터 2022년도까지 국민연금 일찍 조기에 수급하게 되면은 더 많이 못 받죠? 혹시 또 초반에 일시에 찾게 되면 또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요. 그런 불이익이 있는데도 아니다, 나는 일찍 받겠다, 더 늦게 해서 많이 안 받고 좀 적게 받더라도 최대한 일찍 받겠다, 손해보더라도 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3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그 2배인 76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보면은 2020년도부터 갑자기 느네요. 코로나 터진 이후로. 보이시죠 여기?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2020년도부터 3년 사이에, 지난 3년 사이에 67만 명에서 76만 명까지 빵 늡니다. 이거는 당연히 딱 봐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코로나 이후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팬데믹 이후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마침 이때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되신 분들이 생계비가 없어서 신청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급하니까 손해보더라도 나 지금 65세인데 지금 60세인데 주쇼 하고 지금 받아간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지금 병향은 올해 2023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일찍 받자는 조기 수령자가 속출하고 있다. 금년 4월 말 뉴스인데 벌써부터 금년에는 4월인데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벌써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금년에 이제 다 터진 겁니다. 손해봐도 국민연금 빨리 받겠다. 무려 80만 명이다. 올해. 신규 수급자 2명 중 1명은 조기 수령.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올해는 국민연금 이렇게 새로 이렇게 받기 시작한 사람인데 그 중에 반이 일찍 신청해서 받는 조기 수령자라 이겁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난 3년보다 금년 2023년도가 돈 없어서 생계비가 급해서 당장 손해보더라도 나
받을 수 있으면 주시오 하는 그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죠, 올해. 예. 국민들의 삶도 확실히 2023년도 지금 팍팍하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 총수급자가 이렇게 매년 늘고 있는데 3년 전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급증했는데 문제는 올해 들어서는 더 무섭다. 1월에 76만 명, 2월 저기 뭐 해가지고 3월, 4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서 76만 명이었는데 이제는 8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벌써 금년 4월까지만 했는데도 빠르다. 굉장히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급해줘야 될 총 수급자 숫자가 올해 말에는 85만 명, 2024년에는 90만 명 이렇게 돼서 2027년 앞으로 이제 4년 뒤에를 보면은 거의 130만 명한테 이만한 돈을 줘야 된다. 해마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이 국민들한테 줘야 될 연금액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조기 수급 이유는 일단은 생계비 마련,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 이를까봐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급한 게 일단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서 금전적으로 급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리저리 손해봐도 일찍 받는 게 마음 편하겠다, 그런 이유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제는 갈수록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정부의 재정 적자도 심해지는 마당에 인구 소멸로 젊은 가입자는 자꾸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봐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연금료를 내면서 받는 수급액은 왠지 더 적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자꾸만 들죠. 특히 지금 나이가 젊은 분들일수록 이런 불안감은, 야, 나는 30년 뒤에 받는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수급자가 딱 자격이 갖춰지는 순간 당장 손해본다 해도 느긋하게 죽을 때까지 받지라기보다는 불안하니까 먼저라도 대충 받자라는 여유가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역시도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은 거짓말,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으세요, 예전에 그런 선전도 했었죠. 그런 거짓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수집 빵꾸나고 재정적자 세수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족한데 국가 경제에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벌어갖고 들어오는 돈은 1년 전부터 계속 줄어드니까요. 나라 살림이 지금 힘들죠. 결국 이게 언제적 뉴스냐면 금년도 8월 달에 한 달 전쯤에 이 얘기가 나왔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보험료 손대자. 보험료율을 지금 9%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최대 2배로 18%까지도 인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논의를 하자.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대신 연금 받는 돈은 그대로. 결국은 더 많이 내라 이거죠.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대신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신생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게 몇 년 전부터 뻔히 지금 보였죠. 그런데 그전에는 별 말이 없었던 게 당시에도 얼마든지 앞으로 그걸 상쇄할 만큼 더 많은 자본 수익을 내서 가진 돈을 잘 굴려갖고 투자를 잘해서 그걸 커버하면 된다고들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논리도 이와 같죠. 돈을 아무리 많이 대출을 받고 힘들게 이자를 내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해마다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팔고 세금 다 내도 돈이 남으면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렸죠.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금리가 오르기도 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투자해갖고 많은 수익을 낼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못 내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매번 경제 성장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이 국민연금 재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즉 우리가 예전에 이룬 것만큼의 경제 성장을 대한민국 성장에 여기서 멈추고요. 경기 침체에 상당 기간 빠지거나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다면요. 물론 가게들도 열심히 일하고 기업들도 열심히 일하겠지만 세계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고물가 고금리 시대의 신냉전 시대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 않죠? 그러면은 연금 재정도 적자가 더 심해지는 것이고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도 대출 비용과 이자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힘들어지겠죠. 어찌되었든 이미 베이비붐 세대가 2016년도부터 은퇴하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자 점점 지급이 힘들어지다가 이제는 경제성장과 수출도 꼬꾸라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이 다단계 사업에서 안 좋은 종말이, 끝이 안 좋은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작년 11월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의 노후가 굉장히 걱정된다. 한국 사람의 노후에 대한 고민이라고 썼던 글인데 금년 지금 8월 9월에 드디어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된 거죠.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요. 저 당시 저걸 쓸 때만 해도 뭐 한 5년 안에 이런 일이 올 수도 있겠는데 1년도 안 돼서 왔네요. 결국 이제 최근까지 약 보름에 걸쳐서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더 내고 받는 건 그대로 화가 나죠.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부 반발. 화가 나도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엄청나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인구는 이제 인구 절벽, 소멸 상태에 이르러서 돈을 더 많은 애는 새로운 가입자는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20세기 말에 했기 때문에 수출로 엄청나게 돈 벌어오고 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하니까 사람들 소득도 막 늘어나죠. 그럼 그 소득에서 떼어내는 그 보험료율 떼어내도 많은 돈이 모이니까 은퇴하는 사람들한테 줄 돈도 충분했으니까 걱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 경제가 정점 치고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시절 다 간 거죠. 그 좋은 시절은 이제 그 이후로 중국이 보다가 중국도 이제는 조금 주춤하고 베트남, 인도 그런 애들이 이제 그 혜택을 다 메뚜기도 한철인데 그 전성기가 다 있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마어마한 그 뭐 카메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조업, 독일 명가 그런 거를 일본이 전후에 그대로 그거를 중소기업 그 가네스 공업 하던 애들이 그 카메라 가져다가 필름 카메라 가져다 그대로 분해하고 그대로 흉내내 가지고 완전히 카피해서 디자인 이름까지 카피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뭐 단속하기 힘들었던 아주 오랜 옛날 시대니까요. 20세기 중반에 그렇게 해가지고 훨씬 더 잘 만드는데 가성비는 훨씬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독일의 제조업을 일본이 따라잡았죠. 예. 일본의 혼다, 소니 뭐 그 당시에 뭐 다 그래서 일본의 국민기업이 됐고요. 근데 그 똑같은 것을 우리나라의 현대와 삼성이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일본 애들은 저 실력도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 일본 제품 가져다 그대로 베껴가지고 디자인도 그대로 베끼고 뭐 아이고 뭐 비웃었지만 지들도 그렇게 독일 거 해가지고 뭐 제조업 강국이 되는데 어디다 대고 비웃어. 그러고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삼성이 혼다, 소니 다 잡아먹었죠. 그리고 우리가 걔네들보다 더 뛰어나게 됐죠. 이제는 근데 우리도 정점 치고 사회 구조가 경제 구조가 한창 자라던 시기는 끝나고 봄, 여름 쑥쑥 장마철에 비 오고 나서 자라던 풀과 나무들이 이제 가을이 돼서 더 이상 안 자라고 노랗게 연글면서 뭔가 이제 정체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러다 겨울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뭡니까? 중국의 비아디나
요즘 뭐 그 베트남에서 이제 겨우 차 만들기 시작한 빈페스트 전기차, 그런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는 10년, 20년 뒤에는 삼성이 혼다, 소니 잡아먹은 것처럼 삼성, 현대가 걔네들이 우리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다 그럼 뭐 자기들의 시절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시절이 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축 처지게 되는데 노동 생산 인구가 갑자기 절벽을 치면서 국가 존재 자체가 21세기를 넘길 수 있을지, 그 정도로 지금 인구 소멸 단계에 지금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1인당 소득도 물가나 인플레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 경제 성장이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연금을 내는 사람 수는 적어지는데 받아야 될 사람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국민연금은 사실 이 큰 흐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 거시적인 요인들만 보면 살릴래야 살릴 방법 없습니다. 일찍 조기 수령하는 게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이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로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한민국 토종은 전체 인구의 한 20-30%밖에 안 남고 70%가 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뭐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걔네들이 다 연금을 다시 같이 내주기 시작한다. 그런 방법은 되겠죠. 어떻게 될지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많이 안 좋다. 초전도체나 아니면 통일이 되든지. 또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이것도 8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 국민연금은 받는 거는 더 깎아버리는데 개인이 받는 퇴직연금, 그것도 이제는 거기다도 세금을 매긴다. 건강보험료를. 지금 아까 우리가 11월에 썼던 그 일본 기사, 일본하고 똑같이 우리도 가는 거죠. 개인이 받는 퇴직연금에도 그것도 이제 노후에 받는 연금이고 별다른 직장이 없어도 이것도 어떤 수입으로, 자산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서 거기서 건보료를 또 뜯어가겠다. 사실 법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든 노인들도 예전처럼 뭐 옛날 노인들처럼 어마어마한 연금이나 그런 거 받으면서 세금은 코딱지만큼 내는 동 마는 동 매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뭐 지하철이나 버스도 굉장히 뭐 무료로 이용하고 그런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노인이 돼서도 별다른 직장이 없어도 자기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돈을 내 가지고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에도 그것도 어떤 자산 수입으로 보고 거기서 또 아까 일본의 경우처럼 나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건강보험 혜택을 줘니까 건강보험료는 계속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받는 연금에서도 계속 건보료 같은 거 많이 뛰어가고. 딱 맞죠? 작년 11월에 걱정했던 자기야 아프지 마, 연금생활자 올리는 두 가지 복병. 아픈데 배우자가 이렇게 갑자기 오래 아플 줄 몰랐다.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으면은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자기 젊었을 때하고 틀리게 엄청나게 더 많이 낸다.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자기들이 받는 연금에도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젊었을 때하고 틀리게 나라에서 더 띄어간다. 나라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경제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일본도 오랫동안 저성장했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성장 안 하고 성장이 언제부턴가 딱 멈춰버렸잖아요. 저성장이 되니까 일본 국민들의 개인 소득은 거기서 늘지를 않고, 아니면 전 세계가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 거기에 맞춰서 그걸 따라잡을 만큼 국민 소득이 오르질 않죠. 그러니까 받게 되는 연금이 턱도 없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지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노후가 됐을 때는 지금 이 일본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런 미래가 나한테도 닥칠 것 같다 하면서 작년에 제가 국밥 먹으면서 썼던 글인데 금년 8월에 이게 벌써 얘기가 나왔네요. 오늘 제목이 왜 누가 내 박스로 옮겼는가 이제 아시겠죠? 여기 보면 노인분들 어디 가가지고 지금 일할 때도 없고 써줄 때도 없고 하는데 받는 연금이나 저기 기초생활 수급권자들 받는 돈이나 그런 걸로는 모자라다 이겁니다. 제대로 생활하기가. 그 노인분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물 주워다가 박스 주워다가 파는 거잖아요. 주변에 보면 아시죠? 저도 이제 이쪽 동네로 이사 온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쪽 동네가 조금 그 낙후된 동네라서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 많은데 제가 재활용 저기다가 이제 모은 거 박스랑 뭐랑 캔이랑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하려면은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와서 얘기해요. 걷다 버리지 말고 우리 집 앞에다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거 가져다 자기가 팔려고. 그거 팔아가지고 얼마 받겠어요. 열심히 모아서 갖다 줘도 1,000원, 2,000원 받겠죠? 그것도 아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다음 차는 무조건 포터로 바꿀 생각입니다. 포터. 이렇게 빌라촌, 원룸 많은 빌라촌 가면 그 건물 하나마다 밑에 이렇게 거기 세입자들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데 있죠. 또 젊은 사람들 원룸촌 같은데 이렇게 거기 살다가 이사 갈 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서 좁은 집에서 쓰던 그 그런 거 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밑에. 그 열심히 돌면서 이렇게 리어카 힘들게 끌면서 거기서 이제 가져가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진 거 다들 아시죠? 정말 경쟁 심합니다. 서로 이거 지금 주워가는 거. 보세요. 제가 여기다 재활용 거기다가 버리러 갈 때도 이 집 저 집에서 나와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집 앞에다 버리라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요새 보니까 그런 그 빌라촌, 원룸촌 그런데 좀 쓰레기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재활용품도 많이 버리고 하는 데는 트럭을 갖고 와서 그걸 수거를 해 가시더라고요. 이거 반칙이죠? 힘들게 저기 리어카 끌고 다니는데 1톤 트럭 쫙 와가지고 탁 내려가지고 돈 되는 것만 싹 그걸 실어 가요.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부가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저기 박스를 저기 저 집 이사 가면서 박스 많이 나왔네. 이 건물에서 저기 박스랑 뭐랑 많이 나왔네. 돈 될 거 고물상에 갖다 줄 거 갖고 거기다가 거기 모아놔요. 거기 그 젊은이 그거 갈 때 그거 그쪽에다 내가 이따 가져갈 텐게 거기다 그냥 쌓아놔 하고 집에 가서 라면 하나 먹고 리어카 끌고 왔더니 그새 포터가 와서 다 들고 간다니까요. 포터 꼭 사야 됩니다. 다음 차는 무조건 포터입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거기서 승질만 내요. 여기 내가 가져가려고 모아둔 박스 누가 옮겼어 하고 그래봤자 이미 포터는 떠났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는 지금 남은 기간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위험 투자 비중을 앞으로 더 늘리겠다고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국민연금 말고도 이렇게 기초연금부터 해서 이런 이상한 것들 있죠? 그런 거 이제 좀 많이 줄이고 통일하고 이렇게 겹쳐서 나가는 연금 없도록 좀 다이어트 좀 하고 비용 줄이면서 그리고 해외에는 그동안에 국민연금은 다치면 안 되니까 이거 지금 국민연금 가지고 여러분들 2차전지 저기 테마주 에코프로에다 저기 올인하면 안 되죠. 그런 거 하면 국민들이 노후에 줘야 될 돈인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빵
수익률은 좀 적어도 미국 채권 그런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 채권도 그동안 안전빵에 대해서 갖고 있다가 채권 가격 지금까지 왜 폭락하면서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다 지금 실리콘밸리 얘네들이 무너진 게 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죠. 안전한 데가 없다 이겁니다. 작년 금년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받는 사람은 자꾸 많아지는데 가입자 수가 자꾸 줄어들면은 이 국민연금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받게 되는 시기는 이번 한 번의 개정안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제가 볼 때는 받게 되는 시기는 늦춰지고요. 돈은 예상보다 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예상하는 거죠. 다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껄끄러워서 외면하는 걸 뿐이죠. 더 내고 더 늦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엄청나게 또 서로들 싸우겠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언제부터 받나. 현재는 63세인데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2028년도부터는 64세 때부터 받을 수 있게, 2033년도에는 65세 때부터 받을 수 있게 자꾸 이렇게 늘려나간, 늦게 받게 한다는 겁니다. 더 늦게 받게 하면서 그동안 내는 보험료는 더 많이 내게 하고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그대로라는 게 10년, 20년 뒤에 물가가 오르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나마 근데 이것도 그동안 이 기금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서 밖에다가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계산했을 때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 안에 국민연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해서 많은 저기 수익을 올리려면 전 세계의 어떤 자본시장, 채권, 주식시장이 계속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고물가 고금리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디커플링 때문에 아무리 봐도 미국은 좀 잘 나갈지 모르지만 이미 유럽은 경기 침체에 빠졌고 중국도 디커플링이 디리스킹이 저기 리오프닝이 장기 침체에 빠지려는 것 같고 그러죠. 전 세계 개발도상국부터 지금 경제 망가진 나라들 오늘 내일 디폴트 터지냐 마냐 하는 나라들 많고 우리나라도 지금 뭡니까? 십몇 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나면서 3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 나는데 하반기에는 반드시 살아날 거다 했는데 지금 하반기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죠? 결국은 앞으로 그냥 10년이라고 해봅시다. 짧게 봐서 10년인데 벌써 2년, 3년 지났으니까 이제 한 7년 남았네요. 2030년까지 계속 경제가 크게 이 위기를 넘겨도 반등하지 못하고 L자형으로 저성장 시대가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까지는 안전자산의 55%, 위험자산의 45% 투자했답니다. 이것도 사실 많은 겁니다. 쫓기기 때문에 그러죠. 이러다가는 재정이 고갈되겠다 하니까 45%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럴 위험이 없던 시대에는 이렇게 많이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고 더 많이 내고 더 조금 받는 식으로 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주려면은 더 위험자산에 많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나왔어요. 위험자산의 60%를 투자하겠다. 안전자산의 40%. 야, 이러면 국민연금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맥신, 테마주 이런 데도 훨씬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예전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된다. 평균 수익률이 4.5%가 아니라 5.5% 이상을 올려야만 그나마 이 개혁안도 가능해진다. 근데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 저성장에 대해서 전 세계 자산시장이 크게 예전처럼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횡보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것도 힘들겠죠? 지금까지 4.5% 냈던 거는 얼마 전까지 초저금리 시대에서 외국에서 투자하거나 국내에서 투자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줬을 때 냈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자산시장이
지금까지 쭉 오른 것보다 못 오르게 되는데 거기서 4.5가 아니라 5.5%로 더 많은 투자를 내겠다. 이거 좀 위험해 보이죠? 예, 맞습니다. 위험한 시도입니다. 위험한데도 왜 이렇게 하겠다고 하냐?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은 잘 안 될 확률이 반반이겠죠? 제가 볼 땐 반반도 아닌 것 같고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40대 60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 개정안이 결국은 5년 뒤에 나오고 3년 뒤에 나오고 계속 개정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개정안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겠죠. 못 참겠죠. 지금 같은 올해 나온 이런 개정안이 이렇게 하면은 10년 버틸 수 있습니다 해놓고 5년 뒤에 가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더 많이 내고 또 더 늦게 받고 더 조금 줄여야겠습니다. 또 나오고요. 그러다가 3년 뒤에 또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분노가 쌓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이거. 작년 말과 금년 초에 벌어졌던 프랑스 나라가 뒤집어지는 연금 개혁 반대 100만 명 시위. 참 쟤네들 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다혈질이야. 말로 해결하지. 그런 생각들 하셨었죠. 하지만 뭡니까?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우리한테 10년 뒤에 닥쳐올 일입니다. 우리보다 10년 빨랐을 뿐이에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노령화 되는 거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결국 오늘은 잠깐 요새 뭐 또 조금 쉬어가는 가벼운 하나의 작은 소주제를 다룬다고 국민연금 했는데 결론은 포터네요. 예, 포터. 기름값 많이 오르니까 저기 전기차 포터는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LPG 신형 모델이 나온다 한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녁에 맑고 차갑고 시원한 공기 맞으면서 시원한 운동과 산책도 하시면서 다가오는 가을을 조금씩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